안녕하세요. 장평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과학과의 민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에는 이제 순환 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돌고 도는 혈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심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심장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혈관에 대해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심장과 그 다음에 그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혈액이라는 녀석이 이 심장과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먼저 누적 복습부터 해야 되죠. 이거 자꾸 이 페이지를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까먹어 자꾸. 자, 일단 우리 저번에 이제 소화 단원은 이제 마무리 지었고,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또 소화 복습 잘 마무리 했으니까 소화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 오타 있죠. 여러가지 힘이 아니라 소화예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1학년들이랑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화는 이제 저번 단원은 이제 누적 복습 다 끝났어요. 그러고 오늘부터는 이제 순환으로 누적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순환은 일단 우리 여기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누적 복습을 해야 되는데, 뒤에 거는 오늘 배울 것들인데 일단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심장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피가 들어오는 심방과 피가 나가게 되는 심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2개의 구역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기 때문에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 그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그리고 이 심방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방은 혈액이 쭉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심실은 열심히 이 대기하고 있는 혈액들을 쭉쭉쭉쭉 짜주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뭐 요런 것까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혈관인데, 혈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개로 나눈다 했었어요. 첫 번째는 동맥, 두 번째는 모세혈관, 세 번째는 정맥이다. 근데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처음으로 만나는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혈관 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갈래로 얇게 펼쳐져 있는 혈관인데, 이곳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얇은 혈관벽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정맥인데, 정맥은 이제 모세혈관까지 싹 다 진한 혈액이 통과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류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액이 이제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혈관 자체가 좀 굵을 수밖에 없죠. 피가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류는 느린데 혈관은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혈액이 역류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막 같은 게 있다라는 거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이제 뒤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혈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 건데, 학습 목표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혈액이란 뭔가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혈액이 이제 그럼 어떻게 순환하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혈액이란 뭘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혈액을 보잖아요. 그럼 피가 이렇게 나서 혈액을 봐요. 그러면은 얼른 보기에는 이 혈액이 그냥 빨간 색깔 액체인 것 같잖아요. 마치 빨간 색깔 물감 같은 그런 액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혈액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잘 보면은, 혈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투명한 액체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짜잘짜잘한 엄청 작은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그런 액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둥둥 떠다니는 그 작은 알갱이들을 보고 우리는 혈구라고 해요. 혈구. 혈구라고 하는데, 혈구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적혈구, 그 다음 두 번째는 백혈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혈소판이에요. 근데 각각의 사실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소를 운반합니다. 적혈구가 아까 뒤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결합할 수 있는 4개의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소를 이렇게 꽉 잡고 그러고서는 중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의 주된 역할은 산소 운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경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경찰.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이 나쁜 사람들 잡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백혈구 같은 경우에도 몸에 해로운 세균들을 잡아먹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해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세균 퇴치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식균이라고도 합니다. 식균, 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하는 게 백혈구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혈소판인데, 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피가 응고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 사실 이렇게 싹 스쳐가지고 피 나잖아요. 그럼 피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산소를 만나면은, 그러면 얘가 딱딱한 딱지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도록 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응고시킨다 라는 거. 그래서 각각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혈구가 만약에 적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산소 운반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빈혈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빈혈이 자주 일어나는 친구들은 적혈구가 부족한 거예요. 밥 많이 먹으면은 다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혈구. 백혈구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경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마찬가지예요. 백혈구가 없으면 세균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몸이 허약하게 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린 다른 말로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백혈병이 사실은 백혈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병을 의미해요.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결핍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이 모자라면은 피가 응고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출혈이 나면은 피가 안 멎고 막 계속 피가 나요. 지혈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지혈 딱히 안 해줘도 피 어느 정도 나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딱지가 생기면서 자동으로 피가 멈추잖아요. 근데 이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핍증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인데, 혈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 액체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혈구가 피의 건더기 부분을 의미한다면은 혈장은 피의 액체 부분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약간 투명한 액체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떠다니고 있는 적혈구 때문이고, 실제로 피의 액체 성분은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혈장 같은 경우에 투명한 색깔인데, 근데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포인트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혈장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가 운반된다. 영양소를 포함한 기타 노폐물 같은 것도 운반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소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졌던 영양소들이 우리 그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온몸으로 이렇게 피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이동할 때 이 혈장에다가 영양소를 녹여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혈장의 역할은 그 정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혈장은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한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혈액의 순환 경로입니다. 이거는 약간 암기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설명하는 순서를 일단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강조를 달리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혈액의 순환 경로라 해가지고 이제 혈액이 어떤 식으로 몸을 돌아다니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순환 경로가 두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한 바퀴 돌고 돌아와가지고 작게 한 바퀴 돌고, 다시 크게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작게 한 바퀴 돌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좌심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혈액을. 자,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크게 한 바퀴 돌아요. 우리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온몸을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준다던가 저기 산소 같은 걸 운반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각 온몸에 이렇게 각각 세포에 보면은 노폐물들이 껴있는데 그런 노폐물들 같은 거, 야 여기 줘라, 내가 여기 쓰레기 버리러 가는 김에 내가 다 싣고 가가지고 한 번에 버릴게, 이러면서 노폐물 같은 것도 막 집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노폐물 같은 것도 집어가고 이러면서 온몸을 쭉 돕니다. 그러다가 이 정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폐로 가게 됩니다. 폐동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폐를 지나면서 혈액이 아까 전에 산소 같은 거 다 다른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고 여기 다시 보급받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노? 여기 폐에서 다시 보급받는 거예요. 야, 나 산소 저기 온몸에 다 갖다 줬으니까 새로 줘, 이러면서 여기 다시 폐에서 산소를 받아와가지고 다시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전달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꼭 여기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소장도 돌게 되는데, 근데 이 소장을 돌면서 영양소도 받고, 그래서 다시 온몸에 나눠주고, 그리고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배설계에 해당하는 기관에도 다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나 저기 온몸 돌면서 노폐물 다 들고 왔어, 자 여기 두고 가면 되지, 이러면서 배설계 콩팥 같은 그런 기관에다가 다 준다 이거죠. 그럼 배설계에서 알아서 그걸 배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산소 같은 거 다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영양소 같은 거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영양소 또 떨어지면은 소장 같은 데 가서 다시 받아와서 또 나눠주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노폐물 같은 것도 야, 나 줘, 내가 한꺼번에 버릴게, 이러면서 막 모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노폐물 배설계에 해당하는 콩팥 같은 데 지날 때 이렇게 다시 야, 이거 좀 내다 버려줘, 이러면서 전달하고, 그러고 다시 돌면서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그랬다가 폐 쪽으로 빠져가지고 폐에서 한 바퀴 돌면서 산소 다시 공급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온몸 한 바퀴 돌고, 또 폐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온몸 한 바퀴 돌고, 폐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혈액순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도는 걸 보고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폐 쪽을 도는 걸 보고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혈액은 우리 몸을 한번 이렇게 싹 돌면은 온몸 순환 한번, 폐 순환 한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각 심방과 심실이 어디로 혈액을 운반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분출시키고, 그리고 이 혈액이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온몸을 돈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을 다 돈 혈액은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우심방을 통해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로 이동했다가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은 폐순환을 한번 한다 이거죠. 폐 쪽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온다.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심실로 나가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온몸 순환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로 나가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요거를 조금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외우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나가서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대순환은 좌심실에서 나가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요거 꼭 알아둬야 돼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의 메커니즘은 요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개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폐순환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혈액은 굉장히 산소가 풍부하겠죠. 왜냐면 폐에서 방금 막 산소를 받았으니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이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좌심방으로. 그래가지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고 쭉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산소가 다 떨어진 이 혈액은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산소를 공급받기 직전이니까 굉장히 혈액이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폐로 들어오게 되면은 산소를 공급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폐정맥과 이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이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대정맥과 폐동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많이 부족한 혈액이 지나는 혈관이다 라는 것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외워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죠. 산소를 쓰기 전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쓰기 전과 그 다음에 산소를 쓴 후를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혈액순환은 뭐 거의 뭐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이 났어요. 유독 조금 수업이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오늘 선생님 몸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실 좀 파이팅 있게 잘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장평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했어도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굉장히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들 힘들 내시고, 아시겠죠? 이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 형성평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알겠죠? 뭐 2학년 여러분들 뭐 워낙 잘하니까 저번 주도 온라인 수업 하는데 너무 전화 돌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최고. 고마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다들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잘 가요. 안녕.